제목 11월 4일자 강남에 집 가진 국회의원 61명. 부동산 1위는 박정 382억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보고 아래와 같이 사실에 기반한 우리들의 마음을 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서울 종로의 좁은 골목길 끝 낡은 건물 2층에 자리한 작은 강당에는 이른 아침부터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이어 터졌습니다. 단상 위 스크린에는 굵은 글씨로 22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라는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곧이어 화면이 바뀌자 숫자 하나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평균 19억 5천만 원. 순간 공기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뒤쪽 의자에 앉은 시민들의 표정에는 놀라움보다 체념이 먼저 번졌습니다. 어느새 마이크를 잡은 경실련 관계자의 목소리가 공간을 울렸습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의 약 5배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객석 안에서는 묘한 한숨이 퍼졌습니다. 뉴스로만 보던 격차라는 단어가 이제는 눈앞에서 현실처럼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299명의 국회의원 중 234명이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였고 그중 61명은 2채 이상의 집을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을 말하던 사람들의 이름이 통계 안에서 숫자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숙여 메모를 남기고 한쪽 모퉁이의 시민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들도 결국 부동산으로 돈 버는구나. 그 말은 대단히 조용했지만 공기 속에서 묵직하게 남았습니다. 정치인의 재산이 늘 국민의 관심을 끌어왔지만 이번 발표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부동산이 곧 정치의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이었죠.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총액은 5조 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뒤따랐습니다. 경실련의 발표가 끝나자 사회자는 짧게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국민이 직접 판단할 시간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잠시 조용해졌다가 바로 이어서 셔터음이 다시 터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불편한 진실을 기록하려는 사람들의 결심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온 기자들은 휴대폰을 확인하며 바삐 움직였습니다. 또 강남이네. 이번에도 다주택자 문제야. 짧은 대화 속에도 피로감이 묻어났습니다. 수많은 정책이 있었지만 신뢰라는 단어는 언제나 숫자 뒤로 밀려나 있었죠. 한 시민이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서민의 집값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답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후의 햇살이 강당 창문을 비추며 플래시 장광이 사라진 자리를 덮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표 하나 그리고 냉정한 수치 몇 줄뿐이었습니다. 그날의 발표는 짧았지만 그 여운은 길게 남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날의 숫자를 정치의 시작점으로 또 다른 누군가는 불신의 증거로 기억하게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날의 수치는 말보다 더 큰 울림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서울의 지도가 화면 가득 펼쳐집니다. 그 위로 붉은 점들이 하나둘 찍히며 서서히 번져갑니다. 점들이 모여든 곳은 어김없이 강남 4구, 강남 서초성파 강동이었습니다. 지도는 차갑지만 그 위에 찍힌 점들은 뜨겁게 빛났습니다. 집값과 권력이 맞닿은 지역, 그곳이 바로 이 나라의 정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보유한 주택 299채 중 절반 가까운 134채가 서울에 있었고 그중 61채가 강남 4구에 집중돼 있었다고 합니다. 한눈에 봐도 이곳은 정책의 수혜지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려웠습니다. 정치와 부동산이 한 지도 안에서 겹쳐질 때 국민은 더 이상 숫자를 믿지 않게 되죠.
그들의 집이 곧 정책의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햇살을 반사하는 유리창 사이로 국회의원 이름 몇 개가 겹쳐 표시됩니다. 전세 임대 중. 그 문구가 함께 뜨자 보는 이의 눈썹이 자연스레 찌푸려집니다. 17명의 의원이 강남 4구의 주택을 전세로 돌려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공임대 확대를 말했지만 실제로는 사적임대의 주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해 충돌이란 단어가 떠오르는 순간 기자의 펜 끝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림처럼 보이는 도시의 야경 속엔 정치인의 이름표가 붙은 건물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민의 꿈은 그 건물의 발밑에 깔린 그림자 같았습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뉴스 인터뷰에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장의 이해관계자라면 공정성은 이미 훼손된 겁니다. 냉정한 분석이었지만 누구도 그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화면은 다시 국회의사당으로 전환되고 그 건물의 돔 위로 정책 신뢰도 하락이라는 자막이 떠오릅니다. 이 신뢰의 하락은 단순히 부동산 가격의 문제를 넘어 정치의 본질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국민은 그들의 집을 보며 질문했습니다. 저 집은 언제까지 우리 세금 위에 지어질까? 그 물음은 메아리처럼 도시의 불빛 속으로 번졌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강남의 불빛은 더 화려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불빛 아래의 사람들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누군가는 오늘도 지하 전셋방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누군가는 강남 고층 아파트의 창문 너머로 세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도시에서 한 채의 집이 가진 의미는 계층과 신뢰 그리고 권력의 단면이 되어버렸습니다. 화면이 멀어지며 서울의 야경이 하나의 불덩이처럼 빛납니다. 그 불빛 속에 수많은 집들이 있고 그 안에 정치의 진짜 초상이 숨어 있습니다. 국민의 눈에는 이제 숫자보다 더 선명한 지도가 남았습니다. 그 지도는 권력의 그림자로 덮여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커다란 막대 그래프가 천천히 떠오릅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수직선이 하나둘 그려지고 그 위로 이름이 적힌 표식이 올라옵니다. 1위 박정 의원 382억, 2위 박덕흠 의원 314억. 그 아래로 200억대를 넘는 의원들의 이름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호출될 때마다 기자석의 조명이 희미하게 반짝였죠. 마치 초상화를 그리듯 억 단위의 숫자가 얼굴 위에 덧입혀집니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금액이 먼저 기억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빌딩 외벽이 비춰집니다. 유리창 사이로 아침 햇살이 반사되며 건물은 하나의 거대한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 속에서 한 국회의원의 얼굴이 희미하게 겹쳐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성실히 신고했을 뿐입니다. 그 말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피어납니다. 저런 사람들이 서민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누군가의 비난이 아니라 점점 더 벌어지는 현실에 대한 불안이었습니다. 재산은 곧 신뢰의 무게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정치인들의 자산 규모를 비교하는 뉴스 클립으로 전환됩니다. 상위 5명, 총 1,200억 원. 그 자막이 뜨는 순간 화면 한쪽에 작은 자막이 따라붙습니다. 국민 평균 부동산 자산 4억 1천만 원. 두 숫자의 간극은 어쩌면 단순한 재산 차이를 넘어 민주주의의 신뢰의 간극을 의미하는지도 모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정치와 자본의 일체화 현상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정치가 공공선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현실은 점점 사적 소유의 언어로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공개 제도는 원래 투명한 정치를 위한 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투명함은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한 진실을 비춥니다. 보유 자산이 많다는 사실이 곧 이해 충돌의 근거로 읽히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따랐지만 국민의 눈에는 이미 불신의 벽이 생겼습니다. 뉴스 속 한 시민은 카메라 앞에서 담담히 말합니다. 부자가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니까요. 화면은 다시 그래프로 돌아옵니다. 이제 막대 그래프는 천천히 사라지고 그 자리를 거울 같은 배경이 대신합니다. 거울 속에는 의원의 얼굴이 아닌 무표정한 시민의 얼굴이 비칩니다. 숫자들이 사라지고 나서야 비로소 사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내레이션이 잔잔하게 이어집니다. 돈의 크기는 신뢰의 깊이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국회 회의실 모니터에는 전세 대책 긴급 점검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의원들의 눈빛은 진지했지만 그 안에 비치는 현실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22대 국회의원 중 95명이 임대 수익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전세난을 논의하는 동시에 자신의 부동산에서는 월세와 전세 보증금을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었죠. 회의실 안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책상 위 서류들은 임대사업이라는 단어를 피해가듯 정돈돼 있었습니다. 화면 속 그래프는 임대주택 수익 구조를 설명했지만 국민의 시선은 그 그래프 뒤의 사람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서민의 고통을 걱정하지만 손으로는 임대차 계약서를 쥔 이들 말입니다. 서울 외곽의 한 전셋집에서는 세입자가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보증금이 아직 안 들어왔어요. 혹시 그 집주인 국회의원 아닌가요? 피곤한 목소리 너머로 중개인은 말을 아꼈습니다. 그 순간 뉴스 자막이 겹쳐집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3만 명 돌파. 국민은 점점 불안해졌고 신뢰는 숫자보다 빨리 무너졌습니다. 전세 대책을 논의하던 국회의 모습이 이제는 자기 보호의 회의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임을 나누기보다 침묵을 나누는 자리처럼요. 일부 의원들은 반박했습니다. 합법적인 임대사업일 뿐입니다. 법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공정성의 문제는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해 충돌의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임대 수익을 얻는 의원이 주거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마치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경기와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보증금이 누군가의 자산으로 바뀌는 그 구조 속에서 공정한 정책은 자리를 잃었습니다. 책임은 나누지 않고 이익만 공유되는 현실이었죠. 국회 복도 끝, 텅 빈 의자 위에 놓인 신문이 클로즈업됩니다. 헤드라인은 임대인 국회, 서민의 주거를 논하다. 이 문장은 풍자 같지만 사실이었습니다. 뉴스룸에서는 정책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앵커의 멘트가 이어집니다. 그러나 국회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보증금 피해로 눈물 짓는 세입자들의 얼굴은 그들의 회의 안건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는 다시 회의실을 비춥니다. 그들의 노트북 화면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문서가 떠 있었죠. 하지만 국민이 보고 싶은 문장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집을 지을 것인가? 국회 본청 복도 끝, 기자들이 서류 뭉치를 들고 뛰어다닙니다. 보도자료 첫 줄에는 정당별 부동산 평균 자산이라는 제목이 굵게 찍혀 있었습니다. 숫자는 냉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평균 14억 1천만 원, 국민의힘 의원 평균 29억 8천만 원. 그 간극은 단순한 재산의 차이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의 높이를 의미했습니다. 누군가는 그 차이를 시장 결과라 설명했고 또 다른 이는 정책의 불평등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귀에는 그 어떤 해명도 멀게만 들렸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언어로 말해야 하는데 그 언어는 이미 수치와 통계로만 존재하고 있었죠. 국민의힘 의원실 앞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보좌관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들의 말은 자신감에 차 있었지만 회의장 밖에서 들려오는 국민의 목소리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한테는 세금만 오르죠. 그 짧은 한마디가 정치의 온도차를 보여줬습니다. 같은 정책을 두고도 누군가에겐 기회였고 누군가에겐 부담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당별 자산의 간극이 만들어낸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쳤지만 자당 의원 중 일부가 다주택자로 확인되자 곧바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우리도 처분 중입니다. 그러나 국민은 그 말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말은 빠르지만 행동은 늘 늦었기 때문이죠. 정책을 세우는 자와 그 정책에 영향을 받는 자 사이의 거리는 언제나 종이 몇 장보다 더 멀었습니다. 국회 안의 토론은 치열했지만 그 토론의 결과는 국민의 체감과는 달랐습니다. 정치의 진심이 숫자 뒤에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저녁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화면은 천천히 확대되어 고층 아파트 단지를 비춥니다. 여야 모두 부동산 자산 규모, 국민 평균의 수배. 그 말이 끝나자마자 TV를 보던 시민이 리모컨을 눌러 전원을 끕니다. 이제는 누가 더 가진지를 세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의 말에는 피로와 냉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신뢰로 유지되어야 하지만 그 신뢰가 숫자에 묶이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서민의 편을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서민의 일상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는 그래서 더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자산의 크기만큼이나 국민의 마음에 남습니다. 국회 대회의실 현수막에는 굵은 글씨로 부동산 정책 토론회라는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단상에는 각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그러나 방청석 일부에서는 작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기 앉은 사람들 다주택자래. 그 한마디가 방 안의 공기를 미묘하게 바꿨습니다. 카메라는 한 명의 의원을 비추고 이어 자막이 나타납니다. 서울 강남구 2채, 세종시 1채, 그 옆에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문구가 함께 표시되자 이 모수는 설명이 필요 없는 풍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 웃음은 이미 피로와 냉소 속에 사라졌으니까요. 토론이 시작되고 의원들은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말은 진지했고 논리는 정교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아래 자막에는 발언자, 다주택자라는 문구가 따라붙습니다. 누군가는 시장을 믿자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입장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이미 시장의 수혜자였다는 사실이었죠. 정책의 설계자는 동시에 정책의 이해관계자였습니다. 경실련의 정지용 위원장이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이해 당사자가 되는 순간 정책은 신뢰를 잃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그 울림은 컸습니다. 정책의 진정성은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법안 발의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여야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상조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결국 그들의 침묵은 현상 유지를 의미했습니다. 정책은 바뀌지 않았고 불씨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회의장은 비워지고
남겨진 종이컵들이 구겨진 채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로 조명이 꺼지며 회의실이 어둠에 잠깁니다. 그리고 화면에 단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그들이 바꾸지 않는 것은 시장이 아니라 자신이었다. 그 문장은 곧 사라지고 대신 불신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스며듭니다. 국회의사당의 돔이 멀리서 비추며 빛납니다. 그 빛은 여전히 환했지만 국민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꺼져 있었습니다. 경실련 기자회견장의 조명이 다시 켜집니다. 단상 위 정지용 위원장이 조용히 마이크를 잡습니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위공직자는 실사용 목적의 1주택 부동산 보유를 금지해야 합니다. 청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잠시 터져나왔지만 금세 잦아들었습니다. 그 박수는 동의의 의미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력한 공감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되어 온 개혁 요구였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제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결국 그 법을 만들어야 할 사람들이 스스로를 묶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카메라는 발표를 듣고 있는 의원들의 얼굴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몇몇은 표정을 감추려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의 손끝은 무의식적으로 서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서류 속에는 재산권 침해, 헌법적 논란 같은 단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는 없었지만 실천의 가능성을 말하는 이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은 개혁을 멈추게 하는 가장 익숙한 문장이 되었죠. 결국 이 제안은 국회 문턱 앞에서 멈췄습니다. 그 문턱은 높지 않았지만 의지는 더 낮았습니다. 기자들이 퇴장하고 강당의 불이 하나씩 꺼집니다. 빈 의자 위에는 회의 자료가 몇 장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엔 굵은 글씨로 1주택 금지라는 문장이 쓰여 있었죠. 조명이 마지막으로 그 문장을 비췄다가 사라집니다. 밖으로 나온 시민들이 기자들에게 묻습니다. 이거 이번엔 바뀌나요? 기자는 잠시 머뭇거리다 짧게 답합니다.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오늘 기자회견의 결론이었습니다. 개혁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었지만 그 불씨를 지필 사람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국회의사당으로 전환됩니다. 돔 위로 저녁 노을이 번지고 붉은 빛이 건물 외벽을 타고 내려갑니다. 의사당 앞 계단에는 기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들 뒤로 시민 한 명이 조용히 서 있다가 말없이 걸음을 돌립니다. 그 뒷모습 위로 내레이션이 잔잔히 흐릅니다. 누가 그 법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문장은 질문이었지만 동시에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침묵이기도 했습니다.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며 정적 속으로 잠깁니다. 서울의 밤, 수많은 불빛이 강물 위에 반사되어 출렁입니다. 화면은 천천히 도시를 훑으며 하나하나 켜진 창문 속의 삶을 비춥니다. 어느 아파트에서는 늦은 저녁 식사가 이어지고 다른 건물에서는 전세 계약서를 놓고 말다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여전히 숨쉬고 있지만 그 안의 신뢰는 조금씩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국회의 부동산 보고서가 발표된 지 며칠, 뉴스는 빠르게 다른 이슈로 넘어갔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그들의 집이 남아 있었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집을 가진 게 죄는 아니죠. 그 말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치인이 가진 집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정책의 방향과 신뢰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은 이제 너무 많은 균열을 안고 있었습니다. 한편 신도시의 불빛 아래서 한 시민이 스마트폰을 켭니다. 뉴스 헤드라인에는 국회의원 부동산 신뢰 논란이라는 제목이 떠 있습니다. 그는 화면을 넘기다 멈추고 천천히 한숨을 내쉽니다.
결국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속엔 긴 피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유리창 안에서 반짝이는 불빛이 별처럼 아름답지만 그 불빛 아래에는 누군가의 포기와 절망이 겹쳐 있었습니다. 부동산은 자산이자 권력이며 동시에 불평등의 구조였죠. 진정성 없는 정책은 또 다른 부동산일 뿐입니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집은 진정 국민의 집일 수 있을까?